제일 문제가 된 거는 지금 당시에 동작을 이수진 전 의원 이제 폭로까지 나왔어요. 구의원들 상납, 공천 헌금, 김병기 의원이 뉴스토마토랑 인터뷰했거든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야, 이분이 오늘 이제 제명 당하면 당했지 탈당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반박을 하고 딴소리만 해. 메신저 공격하고. 그건 본인이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줘서 3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잘나서 의원이 될 수 있었던 무소속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당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탈당을 함으로써 좀 당의 도리를 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당을 방탄의 어떤 그 토대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너무 센 얘기라고 말씀하셔도 할 수 없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버티면 버틸수록 대통령한테도 쓸데없는 부담이 지워지고 있으니 이거는 당인으로서의 도리를 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빨리 제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국회의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지금 사실은 당시에 동작을 이수진 전 의원 네, 이제 폭로까지 나왔어요. 네. 뭐 당에 예를 들면 그때 투서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구의원들 이 사실 말해서 상납, 공천 헌금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하수장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특검 가야 돼요? 국조 가야 돼요? 저는 근데 네.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특검을 얘기를 하면 뭐 저는 일관성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보통 뭐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기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뭐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이를테면은 뭐 김건희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최혜병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되면 상관없는데 그게 어디서 뭐 용산에서 경로설 한번 나와서 뒤집히고 이러면 나 못 믿는다 이제 특검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병기 의원에 관련해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하지만 이거 너희 다 털어봐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라는 말에 제가 방어를 잘 못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직 특검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데 글쎄요. 근데 저는 이쯤 되면 오늘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병기 의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특검론은 계속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건 바이 건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수진 전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폭로가 나온 게 아니고 2024년 2월경에 작년 2월에 자기가 폭로를 하면서 맞아요. 조선일보 등등의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이미. 대서특필이 됐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은 고소해가지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수진 전 의원 측 얘기는 2020년 총선 때, 뭐 동작구 뭐 정치인이라고 표현도 되고 어떤 언론 보니까 구청장이라고 뭐 특정한 언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론이 있더라고요. 여하간 그 사람들이 김병기에게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를 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공천이 안 됐습니다. 2020년 당시에 공천이 안 되고 6개월 정도 뒤에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주장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고 나서 컷오프 되고 나서 뭐 어디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소했느냐 안 했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왔어요 그 내용이. 근데 2024년 총선 공천 때 그쵸. 갑자기 이수진 이 사람이 자기가 컷오프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유삼영 총경이 이제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 결국에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동작을 해서. 그때 냄새를 맡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나에게 대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김병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병기를 보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동기는 저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고 봐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탄원서를 받았다. 과거에 2020년도에 돈을 줬던 사람에게 탄원서를 내가 받아가지고 요거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뭐 물어보니까 보좌진이 그 당시 이제 대표실에 있었던 당대표실에 있었던 김현지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난 김현지한테 줬는데 거기는 윤리감찰단으로 이게 넘어가고 근데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에요. 당대표실이 그럼 뭐 투사가 올라오면은 진실 여부를 윤리감찰단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줬어. 근데 윤리감찰실에서 이제 여기서 이수진 의원 지장은 다시 김병기 손으로 가더라. 그래가지고 김병기가 이걸 보고 화가 나서 나를 카소프 시켰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작년에도 이 얘기 나왔는데 그냥 묻혔어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 김병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취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수진 입장에서 이게 진짜 당사자의 주장을 넘어선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다면 김병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자기 판사 출신 아니에요? 바로 무고로 역치기를 하든지 그렇죠. 뭐 여차저차 법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껏 그런 거 없이 계속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만 가지고 당대표실에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사람이 몇 년 만에 그것도 갑자기 얘기하는 종이로 쓴 진술서. 그것만으로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묵살시켰니, 묵인했니, 뭐 덮었니, 더 나가서 얘기하더만 김병기를 지키기 위해서 김병기가 친명계 공천을 다 주도했기 때문에 공천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다. 그래서 결국 얘기는 내가 잘린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 그죠. 그걸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면 당사자의 주장을 넘어선 증거가 소명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녹취가 나왔어. 본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살려주세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몇 년 지나서 어떤 사람이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그러면 그 주장만으로 바로 그냥 공천관리위원회 나가. 자격 없어. 어떻게 그러냐고요. 당은 어떻게 그렇게 운영해요. 진상규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윤리감찰단 가고 여기까지 정상 프로토콜이잖아. 근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여기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대통령에게 흠집 내려고 혈안이 돼 있어 이게. 작년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를. 저는 이게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네. 저는 뭐 이수진 전 의원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얘기가 나왔을 그 당시에도 저는 이거 사실 귀등으로도 안 들었던 게 이게 모든 사건은 그 시대의 그 당시 상황의 맥락을 같이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 공천 일각에서는 공천 파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거센 컷오프가 있었고 2024년에 예, 당원들의 어떤 그 그쵸. 물갈이가 아주 폭이 넓었고 많이 됐죠. 그래서 저항이 아주 심했고 온갖 투서들이 다 날아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온갖 반발들이 다 있었고 그랬던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수진 전 의원이 그 맥락에서 이 투서를 던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수진 전 의원 제가 평소에 평가하기로는 컷오프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평이 많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뭐 이수연 뭐 본인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임위장에서 막 횡설수설하는 그쵸, 것 때문에 그쵸. 국민들이 그 뭐 혹시 약조하시고 나오셨습니까?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질문도 하고 의문도 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국회의원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와중에 그 막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무슨 그 투서를 맞아요. 던지니까 그 맥락에서 그냥 이 어떤 자기 컷오프에 대한 어떤 그 반발 이런 거에 일환으로 그냥 던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실이나 이런 데서도 아마 저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시작이네. 왜냐면 그때 노웅래 의원님 무슨 막 본회의장에서 앉아서 막 노숙하고 막 맞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온갖 그 그로테스크한 저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 시즌 되면 온갖 투서들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절차대로 윤리감찰단에 보내버리고 말았던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과의 어떤 그 육성 녹음, 보좌관들의 어떤 그 증거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수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그 당시 당대표실의 문제를 삼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은 뚜렷한 증거를 갖고 와야 돼요. 그 무슨 투서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맥락과 정황 증거들, 뭐 육성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지키려고 무마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딱 보면 안다 이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지금 들어가면서 오늘 그 김병기 의원이 뉴스토마토랑 인터뷰했거든요. 생방송을 하고 이제 녹화한 걸 했더라고요. 근데 야, 이분이 오늘 이제 제명 당하면 당했지 탈당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요 멘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일단은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지 강선우 의원처럼 뭐 탈당을 하면은 사실상 정치적인 커리어를 끝내는 이제 정계 은퇴에 가까운 조치인데 못 내려놓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 원내대표를 물러나는 것도 이 정도 선에서 수습을 해서 다시 재기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주목했던 건 인터뷰에서 오늘이라도 다 반박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
반박하지 않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 오늘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 이유는 내가 뭐 지금 얘기를 하면 또 그들은 또 다른 이야기 구성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얘기 안 하는데 그 말은 근데 우리 변호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주로 보면은 내 패를 먼저 안 깔려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먼저 패를 까게 한 다음에 내가 그걸 반박하는 게 훨씬 쉽지. 내가 선제적으로 패를 까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걸 반박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패 까는 게 조심스럽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래서 상대방 갖고 있는 건 먼저 보고 대응하는 것이 쉽다. 근데 이거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들이 내가 어떤 이길 거니까. 내가 이길 게 확실한데 그치. 무슨 녹취를 가지고 있을까 뭘 가지고 있을까 걱정을 안 해. 그냥 막 내지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맨날 반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반박을 하고 딴소리만 해. 메신저 공격하고 그건 본인이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분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줘서 그렇죠. 3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쨌든 당원들의 지지도 있었던 거고 이분이 잘나서 이분 개인의 캐릭터가 뛰어나서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동작구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무소속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당에서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탈당을 함으로써 좀 당의 도리를 좀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이미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막 이제 다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국민들을 열몇 건이 열몇 건. 아니 그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뭐 취업시키기 위해서 네. 뭐 어떤 특정 업체에 청탁을 하고 맞아. 그리고 그 조지고 아들이 취업한 회사의 경쟁사를 네, 업비트. 국회에 불러서 상임위에서 네. 그걸 공격하는 질의를 하고 정무 있을 때. 이거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이라면 교수도 화를 냈다는 보도 나왔잖아요. 네. 편입 관련해서. 네. 엄마가 오는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무슨 보좌실이 오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고 막 화를 냈다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보는 학교 찾아봐라.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문법에서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바로 탈당을 해서 내가 소명을 충분히 해서 혐의를 벗기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해왔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당을 방탄의 어떤 그 토대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너무 센 얘기라고 말씀하셔도 할 수 없는데 하루 빨리 제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예. 그러니까 뭐 강선 의원은 바로 제명한 건 녹취가 나왔기 때문이고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 건 아직 수사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강선우 의원이 녹취가 나왔기 때문인데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 김경이라는 분이 네. 공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 공천 됐죠. 그러면은 김병기 그 의원의 그때 당시에 당직이 뭐냐면 공관위 간사,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면서 검증위원장이었어요. 맞아요. 검증위원장이 그런 비위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김경이란 분이 그러면 단순 공천이 됐다? 그럼 본인 직무태만이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검증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은 공천 안 하겠습니다. 해야 이 사람이 제대로 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당에서 내리는 징계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쟁점이 아닌 거고 당내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의혹이 있을 때 당 지도부에서 해명을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진실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속였다면은 당 지도부를 속였다면은 그거는 당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사건의 의혹이 진실이 뭔지를 떠나서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고 말해야 될 걸 숨기고 그랬다면은 그게 징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그건 법정에서 따져야 되는 문제고요. 근데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고를 했느냐. 그 부분은 자기도 설명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거는 일각에서도 가장 계속 얘기하는 김병기를 이런 식으로 짓누르는 것은 뭐 정청래 쪽의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 막아야 돼. 동료 의원들도 아니.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 네. 뭐 이런 정치적인 해법으로 여전히 이 당과 동료 의원들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 역관계예요. 그거는
당과 동료 의원들을 같이 무덤 속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친명으로 분류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수박.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게 계속 다른 소리 많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정 정국의 최대 피해자였고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잡아가두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대형 비위가 보고됐을 때 이거 덮어주자 했을 리가 없어. 이 정도 위험한 거를 감수해 줬을 리가 없어요. 뭐 어떤 천년의 의리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버티면 버틸수록 대통령한테도 쓸데없는 부담이 지워지고 있으니 이거는 당인으로서의 도리를 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수진 전 의원이 녹취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녹취록이 다른 게 아니라 김현지와의 어떤 이야기가 녹음됐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본인 주장이죠? 본인도 그러니까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했다, 보고가 됐다라는 정황이 김현지와의 대화에 녹음이 돼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은 하되 이 녹음 파일을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 얘기하는 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는 뭐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 좀 의아해요. 왜 통비법 위반이지? 자기랑 얘기했으면 아닐 텐데. 당사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김현지 씨하고 대화하거나 통화한 거를 녹음을 했으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안 되죠.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뭐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어. 본인 또 판사 출신인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 정치하다 보면. 그 부분 헷갈립니다. 그 부분. 헷갈릴 수도 있겠어. 그 부분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 문제를 신장식 의원이 뭐 얘기하더라고요. 정리 잘 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난번에 김정재 의원하고 이철규 당시 의원 뭐 공천할 때 뭐 녹취 나왔잖아요. 뭐 당협당 뭐 1억이 전체가 뭐 갖고 가면 1억이고 한 명당 1억이 5억을 캠프로 뭐 이게 떠날라야 된다. 캠프 하나가 뭐 5억 정도 든다. 뭐 경선하면. 그러니까 아싸리 하려면 저는 여야 할 거 없이 이참에 돈 공천 뭐 시간 될 때 여야 특위 국정조사 전 찬성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당에서는 되게 싫어할 텐데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만약에 국민의힘이랑 지지율이 붙어 있거나 아주 뭐 이 양당의 균형이 안 무너져 있는 상황이면 우리 당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거 못 받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맞아요. 뭐 선거에 불리하게 이런 거 왜 자꾸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쟤네들한테 정권 넘겨주면 어떠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조사해서 전면적으로 뭔가 쇄신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찍어줄 것 같지가 않아. 앞만 봐도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묵은 때를 한번 벗기는 최선의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수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공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당에서. 당시에. 다시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리고 김정재의 녹취록에 포항은 의뢰. 단일화 할 때도 포항 공천만 받으면 다 되는 데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안에서 돈이 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내부 싸움이죠. 네, 내부 싸움으로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하면 기본적으로 그 캠프를 사버린다. 거의 사실상. 아니, 이런 녹취가 나왔을 때 누구 하나라도 국민의힘에서 야, 이거는 우리 당에 대한 기본적인 위신을 신뢰를 훼손시키는 일이니까 김정재 빨리 윤리감찰단 넘기고 어쩌고 어떤 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맞아요.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 네. 예? 그거는 4인 간의 얘기로 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 당은 보통 자기들 문제가 생기면 안 들려 이렇게 이해운도 사실은 그 10몇 년 동안 정치하는 동안 어제까지 니네 당이었는데 사실은 그거 다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마치 20년 동안 민주당에서 정치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 하면서 그런 사례도 봤어요. 이제 이혼 상담을 하는데 이제 어떤 정당인지 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네. 남편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국민의힘이구만. 자기 남편이 자꾸 돈을 갖다 바친다는 거야. 되지도 않을 거. 되지도 않는데 자꾸 그러니까 공천도 못 받으면서 자꾸 갖다 바친대.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이건 실제 사례에 있었어요. 그게. 그게 난 정말 이게 내가 말로만 듣던 게 실제로 있구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까세요. 네. 까시라니까. 네. 본인들이 까고 얘기를 해야지. 저도 정치권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그동안 정말 순진하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무슨 1억씩 2억씩 갖다 주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네. 그동안 왜 안 풀린지 아시겠어요 이제. 하수장님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만. 돈 많이 버세요. 돈 있어야 돼?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문제였네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한나라당 좀 계열이 좀 비쌌고, 네. 요새 이제 민주당 원래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근데 수도권에서 하도 한 새누리당 국민의힘 계열이 죽을 쓰니까 네. 수도권에서 이게 생긴 거예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네.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긴 거예요. 예, 호남에는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자기들끼리 거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거 개인의 일탈이다. 에이, 그건 아니지. 전수조사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공천관리위의 간사 그리고 검증위원장이 생긴 그들 간의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건 일탈 아니지. 이건 시스템 문제지.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